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덕예고 김영민 교무행정부장님을 모시고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가 말씀드리는 스카이 중심으로 해서 대학 진학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무부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예년과 비교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좋아졌습니다. 생각하시나요? 네.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잘 가르쳐서 입시 결과도 뭐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시시각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그런 전형 제도에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입시 결과도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외국어 고등학교다 보니 그 우리가 말하는 영어 영문학과부터 이런 어문학 계열 쪽만 중점적으로 진학을 하고 그다음 남학생들이 저한테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뭐 사회 경제 분야 뭐 이런 쪽에 그래 예를 들면 경영 경제 이런 쪽을 진학을 하고 싶은데 외고는 너무 외국어 중심이니까 저는 자사고로 가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요. 어문 계열 진학은 잘하지만 사회과학 계열 진학은 불리하다라는 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작년도 저희 학교에서 본교에서 서울대학교에 25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 14명이 상경계열과 인문 사회과학 계열로 지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문 계열도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외고지 않습니까? 외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외국어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더라도 외국어 계열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강점에다가 덧붙여서 학생들의 적성,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실제 결과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의 어떤 현실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김영민 부장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이게 사회과학 계열이 저도 이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쪽에서 문의가 많아서 올해 그 25명이 서울대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 중에 14명이 사회과학 계열, 우리가 말하는 상경계열이라는 거. 상경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합쳐서 어머님들 특히 이제 남학생들 망설이는 남학생들이 많은데요. 뭐 전국권 자사고 중에 유명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인문계열을 가야 될지 아니면 명덕예고로 가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 뭐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저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입시 제도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블라인드 평가라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뭐 블라인드 평가는 학교 이름을 다 지우고 이제 생활기록부라든지 서류에 나타나는 학생의 활동만을 갖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서울대학교 1단계 합격자 수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다른 뭐 학원가에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러한 팩트가 말해주는 거는 그만큼 본교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수시를 대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형을 통해서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질문 이거는 가장 궁금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진학한 실적을 뭐 성대까지 우리가 말하는 뭐 2대까지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어머님들이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애가 내신 몇 등급이 되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문의 현답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많이 틀려서 맞습니다.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또 궁금하신 게 또 사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등급 들어가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명덕예고 가서 꼴찌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등급별로 이렇게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대략 요 등급 범위 내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예. 예, 그런 형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진학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뭐 언제든지 또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있을 본교 이제 온라인 설명회 이런 데 오시면 그 학교별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주요 대학, 스카이 대학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서울대학교가 25명 합격을 했고요. 고려대학교가 97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54명 해서 스카이만 합치면 176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뭐 다른 학교의 진학 사항은 설명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제 그거 저도 이제 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이제 내신 기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에서는 특히나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런 활동들이 정권 적합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얼마나 보여줬는지, 이런 걸 종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급만 갖고 보시면 곤란하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 작년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상경계열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3.4등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3등급 학생이 다 합격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도 얼마든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은 3.2등급, 인문계열은 3.4등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형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학업 우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3.4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고, 그다음 계열 적합성 전형에서는 자유전공학부에 3.1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교의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합격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3.9등급도 어문계열은 학업우수 전형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기획운동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학과에 4.5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고대의 경우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하스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하스 전형에는요 3.9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활동우수 전형 어문계열은요 3.94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뭐 그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학교 있는데요. 몇 가지 전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학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경영학과에 4.37등급도 본교에서 합격을 했고요. 유럽문화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4.16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4.21등급, 미디어계열 같은 경우에는 4.52등급, 예체능계열 같은 경우는 5등급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그 인문계열에 4.79등급 학생, 국제학 계열에는 5.7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는요. 미래인재 전형 경영학과에 4.63등급, 어학특기 전형에 4.83등급, 그리고 엘텍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4.81등급 학생도 지금 합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4.82가 이화여대와 엘텍 공대를 진학을 했는데요. 이대는 문이과가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교차 지원이 문과 쪽에서 넘어가기 힘듭니다. 이과 예. 쪽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맞습니다. 예. 이대가 이런 쪽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거. 네. 예, 어머님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선택교과가 이제 확실히 이 특목고다 보니 아주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사회계열 쪽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고는요, 그 이제 전문 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72단위 이걸 영어 교과, 전공어 교과 이런 걸로 이제 이수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서울 지역에 있는 6개 외고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학 실력을 기본적으로 쌓는 과정이 바로 외국어 교육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선택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 선택 과목을 뭐 다른 외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개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1학기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4학년 학생들이 사회문화, 세계사, 윤리와 사상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이런 선택 과목을 자기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타 외고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교육과정상의 특징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 쪽에 학생들이 또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보가 카더라 통신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종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면요. 기타 이제 또 종교에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게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본교 이제